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셀바스 AI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분기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총 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와 힘스, 그다음에 베이징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요. 주요 종속회사는 1개로 확인이 됩니다. 세부 종속회사 현황을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자산 기준으로 인식이 되어서 주요 종속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기업은 미국 현지, 중국 현지 판매를 위한 해외 법인으로 확인이 되고요. 기업은 총 3개의 종속기업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종속기업을 제외하고 지분율 20% 미만의 단기손익, 금융자산 투자 부분도 확인이 되고요. 20%가 넘어가는 관계기업으로도 이렇게 투자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자산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네, 기업의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지금 HCI,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의료 진단기기 아큐닉이죠. 보조공학기기 힘스,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 구성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양분이라기보다는 좀 4개로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HCI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필기지능, 영상지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인식 기반의 다양한 기능들,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명령어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AI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에듀, 모빌리티 등등 해서 다양하게 사업의 확장성이 좀 보이는 그런 제품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아큐닉과 힘스 관련해서 시각장애인 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보조공학 기기와 의료 진단기기죠. 이거 아큐닉은 체성분 분석기로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비고요.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 기업은 지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필기인식, 영상인식 관련된 HC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지금 큰 경쟁력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제품들이 디테일하게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성장 여력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종속기업이었던 셀바스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사업 분야에 이렇게 또 집중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음성 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놨고요. 이와 관련된 AI 의료 음성 솔루션 등 원천 기술 특허가 79건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업은 꽤 오랜 시간 연구개발에 집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핵심 분야인 음성인식, 음성인식을 바탕으로 한 음성합성, 그다음에 필기지능, 영상지능, 자연어 처리 등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런 원천 기술을 토대로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에듀테크, 모빌리티 등으로 메타버스, NFT 등 어찌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경쟁력 있는 섹터분이죠. 다양하게 쓰이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AI 관련된 디지털 원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두드러진 그런 연구 결과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가 연구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 디테일한 실적과 개발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결국에는 숫자가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그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업의 이제 실적 어떨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보유한 3개의 종속 기업들 중 해외 법인, 해외 지사를 제외하고는 주력 종속회사였던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율이 50%가 조금 상회하죠. 따라서 지금 기업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의 실적이
지배와 비지배 구분 차이가 뭐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바스 AI의 별도 손익계산서고요. 일단 영업수익,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159억 원 3분기 누적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 연도 대비, 지난 분기 대비 지금 YOY로 약 20%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탑라인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뭐 크게 유의미한 감소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기 순이익 또한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셀바스 AI의 별도 손익계산서가 영업이익이 20억 원 정도라는 것을 보시면 지금 연결 기준이죠.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이 44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지금 종속기업, 주요 종속기업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셀바스 헬스케어의 두 가지 제품을 있어서 약 2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의료 진단기기인 아큐닉과 힘스 관련된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인해서 약 20억 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죠.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HCI, AI 관련된 이런 원천 기업의 이제 인식 부분, 융합 제품들, 이런 것을 통해서 20억 원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셀바스 AI 지난 사업 보고서고요. 지금 별도 기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130억 원, 136억 원, 21년도부터 195억 원으로 매출액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이제 어느 정도 BEP가 손익분기점이 150억, 160억 수준이라는 것을 대충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꽤 오랜 시간 2분기 정도 적자를 이어왔던 기업이죠. 21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실적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 상장된 셀바스 AI의 종속기업 셀바스 헬스케어죠. 최근 3, 4업년도 기업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AI의 종속기업이고요. 매출액이 지금 증가한 부분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1년부터 매출액이 크게 늘은 부분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영업이익 또한 적자 이후 15억, 34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한 부분도 확인이 되죠. 네, 다시 셀바스 AI 지금 별도 손익이고요. 즉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모두 동일하게 지금 최근 3, 4년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셀바스 AI의 별도 재무상태표, 배차대조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지금 자산 현황이고요. 총 자산은 805억 원입니다. 종속기업 투자에 300억 원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죠. 그 외에 해외 지사 2개, 직접 법인 2개를 포함해서 종속기업 투자 자산이 약 300억 원 정도로 확인되고요. 장기 투자 자산도 있고 새롭게 인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매각 예정 자산도 있고 계약 자산이 일부 늘어난 부분, 그 외엔 특이한 자산 구성이 아닙니다. 역시 유형 자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죠. 아무래도 음성 인식, AI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치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디테일한 부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종속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총이 약 450억 원, 지금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한 국면에서의 시총이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회복된다고 봤을 때는 한 700억, 800억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셀바스 AI의 시총은 1,300억 원, 1,400억 원 수준이죠. 사실상 셀바스 헬스케어 약 500억 원 시총에 있는 기업에 절대 지배력이 있는
이런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총으로서는 현재 셀바스 AI의 시총이 상당히 저렴한 국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욱이 아까 우리 셀바스 헬스케어의 실적을 살펴봤지만 최근 4~5년도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을 놓고 볼 때 기업의 이제 셀바스 AI의 시총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한 국면에 있다 또는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종속기업으로 있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총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번 나중에 함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장기 투자 자산,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세부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이고요.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투자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어느 정도 비영업성 자산으로 볼 수 있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되고, 다만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즉 85억 원 가까운 금액이 기업의 이제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64억은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고요. 20억 원은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죠. 단기손익 금융 측정,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비에 투자한 부분도 한 10억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합 부분에 투자한 부분 10억 원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초반에 살펴봤던 기업의 이제 타법인 취득 현황에서 기업 이 4호 조합에 10억 투자한 부분이 여기서 확인이 되죠. 15억 한 부분의 지분이 23%를 넘어서서 관계기업으로 분류가 됐을 거라고 봤지만 결국 유의미한 지배력이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금융자산으로 현재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손익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투자한 내역이 보면 시어스랩이라는 CB 기업에 CB로 10억 원 정도를 시어스랩에 투자를 한 부분, 그다음에 조합 부분에 10억 투자한 부분, 20억 규모라서 사실 이 단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이제 금액이 기타 소괄 손익으로 잡혀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계약 자산 부분입니다. 지난 전기말 대비 24억에서 40억 원 가량으로 크게 늘은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개발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계약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을 마치고 용역을 완수한 부분이고, 이제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보시게 되면 손실 충당금에 대한 이 비율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딱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더불어서 계약자산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게 계약부채입니다. 계약부채는 부채라는 어감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계약부채는 돈을 먼저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셀바스 AI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죠. 돈을 받고 선불로 받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접근권, 라이센스에 관련된 매출의 높은 비중으로 약 10배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계약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렇게 손실 충당금 자체가 높게 설정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기업의 이제 거래 현황, 계약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만 갖고 이걸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거나 부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각 예정 자산에 대한 76억 원 부분도 자산의 주요 항목으로 인식이 되었었죠.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결국에는 투자 부동산을 매각을 했다. 22년 4월 22일 체결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매각 완료가 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잔금을 받기 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잔금을 받고 이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기업의 부채입니다. 기업의 총 부채는 257억 원 규모고요. 21년 결산 대비 약 50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 장기 차입금은 일부 감소를 했고, CB가 새롭게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20억 원 규모입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기업의 이제 부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차입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장기 차입금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율 3%, 4% 수준으로 지금 빌린 부분이고 만기가 연장이 되면서 일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10억 원 규모고요.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그런 이자율은 그 자본 비용으로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금 조달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타 지급 채무죠. 비영업성 부채이기 때문에, 영업성 부채죠. 금융 부채가 아니죠. 따라서 이자를 납부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 유동 부채와 지금 유동성 전환 사채 CB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업은 미상환 전환 사채가 한 건 지금 처음 발행한 CB가 있고요. 1회차고요. 전환 가능 주식수가 4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세부 내역을 한번 공시를 찾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2년 8월 달에 발행을 한 CB고요. 네, 당시 셀바스 A가 1회차 발행한 CB 주요사항 보고서입니다. 지금 30억 원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보시게 되면 표면 이자율이 0%고 만기 이자율이 2%입니다.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특별히 이제 전환가액 리피싱 조항 설정을 보시면 좋고요.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 5,192원으로 설정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최저 조정가액이 70% 이상으로 설정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되죠. 따라서 지금 최초 전환가액 7,416원에 이제 30%만 할인된 5,192원이 최저 조정가액으로 이 70% 이상의 한도를 적용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셀바스 AI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은 5,192원으로 제한이 설정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물론 시가를 하회해서 무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당연히 이거보다 더 낮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것은 전환 가능되는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지금은 7,416원으로 지금 계산이 돼서 40만 4,530주의 전환 가능 주식수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 전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죠. 내년 8월 22일 만약에 셀바스 A의 주가가 지금처럼 7,000원보다 이하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최저 조정가액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금액이 조정이 돼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오버행되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더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40만 주 정도의 전환 가능 주식수가 있고 기업의 이제 전체 주식수 대비의 비율이 중요하니까요.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의 오버행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로 보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의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BW는 없고요. 이제 종류주도 한번 보면 우선주, 종류주 없습니다. 스톡옵션 한번 보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주식매수 선두권 이제 부여한 현황이 없고요. 따라서 지금 CB 아까 전체 지금 현재 주식 수 대비 약 1.7% 정도의 오버행 가능 물량이죠. 그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고 보여지고 당시 이렇게 조달한 30억 원으로 결국엔 탑오빈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가된 부분, 새롭게 인식된 부분들에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당시 CB와 함께 유상증자도 결정을 했습니다. 30만 주 정도 유중 신주를 발행했고 20억 원 조달을 했죠. CB로 30, 유중으로 신주로 20억, 총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이렇게 모집을 한 거네요. 당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았는데 1년 전체 보호예수가 잡혔기 때문이고요. 22년 3월이니까 23년 3월 무렵, 즉 CB가 전환 청구 가능한 기간과 맞물리죠. 23년 8월 무렵에는 40만 주 플러스 30만 주, 그러니까 70만 주 정도의 오버행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70만 주로 보더라도 전체 주식수 대비로 봤을 때 3%가 채 되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3%의 이제 희석되는 기업의 이제 그런 오버행은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또 크게 늘어난 부분이 기타 유동부채에서 좀 두드러지게 변화가 있었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선수금이 새롭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20억 원 잡혔고요. 사실상 부채라고 보기 어려운 착한 항목이죠. 미리 돈을 받고 이제 용역을 지급하면 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협상 결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부분 보여지고 계약 부채도 아까 계약 자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인 기업의 이제 뭐 수주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만한 부분이고요. 22년 3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은 약 46%, 뭐 상당히 안정적이죠. 게다가 그 부채의 내역을 보셔더라도 장기 차입금 위주로 많았고, 뭐 시비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고요. 특히 이제 뭐 선수금으로 받은 부분도 부채로 계상이 된 부분이라 지금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 비율도 뭐 200%가 넘어갑니다. 지금 기업의 부채 구조가 장기 차입금 위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죠. 대부분이 기타 지급 채무고 이 부분은 또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금융부채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본입니다. 기업의 전체 자본은 548억 원이고요. 지난 21년 결산 대비 약 47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증가 원인이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 이익 잉여금이 뭐 흑자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렇게 미비한 수준입니다. 과거까지는 결손금이 이렇게 인식되던 기업이고 지금 22년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변곡점이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어난 부분 드러나 보겠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아까 확인했듯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뭐 이로 인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이제 증가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뭐 어느 정도 수익 면에서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연구개발비로 3분기까지 약 30억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뭐 정부 보조금도 꾸준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년에는 약 44억 원 정도의 연구개발을 지출을 했고 매출액 비율로 보더라도 10% 가깝게 됩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20억 원이라는 것을 감안해 놓고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관련 분야에 어느 정도 선도 입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네, 기업의 이제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약 14억 원 이렇게 잡혔고요. 투자 활동으로 52억 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67억 원 지출이 됐고요. 어느 정도 지난 21년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이죠. 예, 또 어디에 썼냐면 대부분이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처분은 뭐 비슷하게 이제 뭐 가감이 되고 대부분의 돈이 64억 원이 기타 포괄 손익의 금융자산에 썼습니다. 지금 기업의 이제 투자 활동이 67억이 이 65억 정도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 이제 썼고요. 지금 현재 그 투자한 성과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약 500억 원 누적으로 적자라 500억 원이 아니죠. 지금 미비하지만 뭐 4,900억 원, 4,900만 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뭐 그렇게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뭐 특히 이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묶여 있는 뭐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현금성으로 비영업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기업의 이제 자산이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습니다. 뭐 현금을 들고 있기보다는 뭐 관련 뭐 그런 기업들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무활동으로 46억 원이 늘었죠. 지금 왜 어디 늘었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부분 아까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장기차입금의 증가 상환 아까 계약 연장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상증자와 뭐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이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자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지금 일단 현금을 확보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기타 포괄 손익의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다.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싱크랩, 단이나 시니어스랩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고 대부분이 시어스랩에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기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자산에도 CB를 투자를 했죠. 지금 시어스랩에 60억, 10억, 70억 가량을 투자를 했고요. 이 시어스랩이라는 기업과 기업적인 뭐 비즈니스 시너지를 뭐 이렇게 염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셀바스 AI가 다 추후에 뭐 결과로 평가가 되겠죠. 네, 시어스랩을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셀바스 AI와 메타버스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 뭐 이런 MOU 뭐 사진도 있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한 가치 차트에 이렇게 뭔가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죠. 결국엔 보시면 셀바스 AI, 위지윅 스튜디오, 시어스랩과 이어지는 뭐 그런 뭐 플랫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어스랩이 현재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게 규모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정도니까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셀바스 AI의 최근 감사 보고서입니다. 지금 22년 3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뭐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좋았고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죠. 근데 제가 왜 변곡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기업의 이제 지난 사업연도의 실적이 요약돼서 평가를 볼 수가 있죠. 자본 잠식률은 아직 잡히고 있지 않고요. 기업이 뭐 자본금 비율이 사실 전체 자본 총계에 대해서 좀 높은 비중이긴 합니다. 지금 20% 가깝게 되죠. 자본 총계가 40억 원 정도니까요. 113억 원 규모라 자본금의 비율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상 감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볼륨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앞으로도 기업이 이제 추가적인 투자 여력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면 기업이 잘 나갈 때 어느 정도 뭐 지금 볼륨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무상 감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상당히 심하죠. 사실상 무상 감자는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일단 이익 잉여금이 개선됐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서 자본 총계를 더 늘리는 그런 방법도 뭐 이제 정수죠. 그런 방법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좀 빠르게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투자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자본 잠식률에 대한 부분은 없고 지금 최근 3, 4, 5년도에 법차감 이제 계속 사업 손실률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지금 21%죠. 그러니까 이제 뭐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뭐 해당 사항은 뭐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사업년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 정지가 되죠. 기업은 기술특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또한 자유롭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했던 21년도인데요. 다행히 이때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런 리스크도 이제 사라졌고요. 뭐 21년 대비 뭐 매출액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에서 잡히고 있고 뭐 말씀드린 종속기업에 대한 지금 실적 또한 빠르게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21년 이후부터 기업은 시장성이 확대되는 그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특히 자금 조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기업들과의 투자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셀바스 AI 기업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살펴봤고요.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음성인식, 음성합병, 영상지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특히 이제 숫자로 뭐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바스 AI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